오늘 K-클라우드 K-파스 서밋 2023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만큼 클라우드가 파스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모멘텀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관심이 폭증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IT 업계에 꽤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옛날에 그 하드웨어를 갖다 구축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깔고 개발하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뭐 클라우드 산업까지 이렇게 맡고 있지만 각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하든지 간에 그 뼈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떻게 공통 아키텍처를 잘 잡고 갈 거냐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하죠. 그리고 공통 아키텍처를 갖다가 어떻게 잘 이끌어낼 거냐라고 하는 또 많은 고민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게 한번 삐뚤어지면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제 성능을 갖다가 못 내든지 개발이 잘못되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다가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개발할 것이냐를 갖다가 고민을 갖다가 쭉 해왔었습니다. 클라우드는 물론 이아스 중심으로 일단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글로벌 회사들, 뭐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 다 똑같이 이아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아스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디플로이 해가면서 개발 환경 구축하고 운영 환경 구축하고 해가는 그런 과정들은 이전에 있던 레가시로 개발했던 구축했던 경험과 거의 유사한 경험을 갖다가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파스가 잘 개발이 되어서 잘 디플로이가 되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갖다 훨씬 더 느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잘 준비된 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클라우드의 방향은 오늘 저기 말씀드릴 얘기는 전체 플랫폼의 트렌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 발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에 많은 고민이 있죠. 프로젝트를 갖다 시작할 때는 뭐 예산부터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을 쓸지, 어떤 솔루션을 쓸지, 웹이나 와스에 대한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지, 얼마나 트래픽이 많이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갖다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개발, 운영 환경에 대해서는 자동화에 대한 열망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후에 계속 고민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고민을 갖다가 한 번도 말끔하게 해결해 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스텝 1은 당연히 클라우드에 대한 준비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2015년, 6년 그때쯤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확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 클라우드를 갖다 그냥 이아스로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로 가면 당연히 아키텍처에 대한 인건비, 인력 유지비가 가장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큰 대형 정보 시스템일수록 그 해당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아키텍처 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키팀이라고 하는 팀이 중요한 역할을 갖다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키팀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그 부서를 갖다 상대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그 아키팀하고 미팅 잡는 게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아키팀이 하는 역할을 갖다가 자동화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키팀이 한번 구축을 갖다가 해놔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키팀도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휴먼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또 휴먼 에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나는 진짜 개발만 고민하게 해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다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산업별로 이렇게 보시면 그 최근에 발표된 가트너의 그 탑 전략 뭐에 보면 클라우드에 관련된 또는 파스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난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트너의 24년 기술 트렌드를 갖다 발표하면서 산업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뽑았습니다.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스, 파스, 뭐 그다음에 이아스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4대 핵심 과제 및 세부 목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대상 시스템의 70% 이상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굵직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일단 공공기관 위주의 시장이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 시장이 형성이 되면 이게 민간으로도 확산이 될 거고 민간에서 먼저 시작된 게 공공으로도 또 확산되는 그 선순환 구조가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정부 주도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갖다가 본격화했고요. 그 일환으로 심층 컨설팅 20개 기관, 그다음에 일반 컨설팅 20개 기관을 갖다가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갖다가 한 바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네이티브 전환 정책을 갖다 발표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45% 정도, 그다음에 그 중에서 45% 7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그 네이티브 전환율을 갖다가 2030년까지 전체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갖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인 거는 확실히 아시겠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면 파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스의 글로벌 시장입니다. 사스, 파스, 이아스 실제로 퍼센트가 이아스만큼의 파스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파스 시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성장률 또한 파스의 성장률이 사스보다 더 웃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갖다가 생각하면 저 파스의 성장률은 저 퍼센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작은 상황,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는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KT도 2017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자라고 하는 그 전환을 선언할 때부터도 사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가?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고민을 갖다가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MSA죠. 그 MSA 뭐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쪼개야 돼? 라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비즈니스에 디펜드하게 설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다음에 MSA로 컴포넌트로 구성된 것들이 다 API로 통신을 갖다 해야 돼. 그러면 그 많은 API 통신을 갖다가 어떻게 오버헤드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갖다 하시는 거죠. 그 MSA를 갖다가 고민하는 쯤에 인프라의 플랫폼 관련된 그 업계에서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본 단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면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라고 하는 CI/CD라고 하는 그런 컨셉도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 CI/CD는 MSA 아니고 일반 레가시적으로 개발을 하시더라도 CI/CD 체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그러니까 CI/CD를 갖다가 MSA 없이 만들어내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MSA 중심으로 가는 CI/CD, 그다음에 CI/CD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개발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게 데브옵스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가 MSA, 컨테이너, CI/CD, 데브옵스죠. 그래서 요게 플랫폼의 그 파스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파스의 기본 발전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너 아키텍처, 아우터 아키텍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너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아키텍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내부는 MSA로 가라,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서 가라라고 하는 거고, 아우터 아키텍처는 그 MSA로 쪼개진 것들을 플랫폼에서 이아스까지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CI/CD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하는 빌드 배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MSA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API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 메쉬를 갖다가 한꺼번에 디플로이하고 업데이트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백킹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하려면 DB나 그다음에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DB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전부 다 MSA로 갔는데 DB는 옛날 DB 그대로 쓰고 또 DB 또 디플로이 하는데 또 수고가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DB도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 쓰자라고 해서 DB도 서비스로 만들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된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면 잘 동작해? 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엔드투엔드로 잘 동작하는지 로깅하고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그 아우터 아키텍처의 6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시는 각 그 전시되는 모든 파스 회사들이 저런 6개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얼마나 더 잘 지원하고 어떻게 서포트 할 거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마 전시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진행을 갖다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나 각 기업들이 걱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좋은 거는 알겠어. 뭐 아직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하면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한 30% 올랐습니다. 그 글로벌 클라우드 쓰는 그 민간 업체들은 30% 인프라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글로벌 클라우드 쓰는 거 갖다가 국내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냥 30% 인상 감안하고 쓰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번 하면 뭐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웬만한 회사의 CIO들은 마이그레이션에 M자도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포터빌리티가 떨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 이후에 어떤 CSP를 쓰든지 간에 CSP 간의 마이그레이션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멀티 CSP,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뭐 퍼블릭 있는 걸 갖다가 산에로 가는 프라이빗 퍼블릭, 뭐 퍼블릭의 멀티 클라우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 장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다. 그리고 아까 그 MSA 앤드 아우터 아키텍처의 그 6대 컴포넌트를 따라서 개발을 하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모든 패스가 툴이 다 이제 서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KT 클라우드도 그 이아스 사업자이지만 파스를 통해서 우리 이아스를 갖다 좀 더 쉽게 사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파스 상품군을 갖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KT 클라우드는 2011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한국에 AWS가 나타나기 전서부터 저희 서비스를 진행했었고 지금 현재는 KT 클라우드라는 전용 단독 법인으로 분사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플랫폼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도 인프라는 또 멀티 인프라가 되게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저희 IDC의 장점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욱더 그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T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전에 대한 그 저희 그 회사 내부 여정을 갖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쯤에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IT 부서에서. 그래서 내부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퍼스트 정책을 갖다가 2017년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퍼스트를 하려면 이 플랫폼이 필요한 걸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 플랫폼 다 알아봤고 다 했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플라잉 큐브 개발을 갖다가 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컨테이너 머스트 정책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2000년. 그 이후에는 KT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단독 회사로 나오면서 우리 내부의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도 컨테이너 퍼스트로, 컨테이너 머스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해주고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KT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플랫폼은 아까 그 말씀드린 6대 아우터 요소에 따라서 저희가 제품군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기반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 있고 CI/CD 전체 그 데브옵스 체계에 따른 CI/CD가 있고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메시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백엔드 DB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메시징 하는 카프카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모니터링, 로깅 하는 그다음에 전체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 APM까지 그 제품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그 컨테이너 관리형 상품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플라잉 큐브라고 불리우는데 플라잉 큐브에 라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K2P 누구나 쌀 수 있는 KCI 뭐 이런 컨테이너 상품들이 있고요. 요거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상품을 쓰든지 간에 컨테이너의 자동 생성 구축, 서비스 부하 분산,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 툴, 그다음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뭐 리소스 오토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혹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갖다가 못 쓰시는 분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플라잉 큐브를 갖다가 그 고객사에 설치해서 고객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리스입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만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시키고 하는 고민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트래픽이 오면 내가 컨테이너를 갖다 어떻게 구축하고 컨테이너가는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보다 약간 라이트한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타겟팅하면 서버리스라는 서비스를 쓰시면 됩니다. 서버리스면 내가 인프라가 컨테이너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나는 코드만 런 시킬 거야. 내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런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시면 라이트한 애플리케이션, 그냥 간편한 앱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루만 해도 만들어내고 이 트래픽이 얼마나 몰리는지에 그거는 그 개발자나 운용자가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서버리스입니다. 그다음에 개발 빌드 배포하고 있는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환경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개발해 보셨던 팀에 계신 분들은 빌드 배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픔도 알고 계실 거고 빌드 배포 체계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구축하는 데만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악기 팀이 몇 달을 걸려서 구축하고 그 또 프로젝트마다 그 빌드 배포 체계가 좀 달라서 이전에 익숙했던 빌드 배포 체계가 달라. 그러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놈의 빌드 배포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내 파스의 업체들이 빌드 배포 체계 거의 비슷한 오픈 소스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들의 그 빌드 배포 체계 CI/CD를 갖다 채택을 하던 다른 회사의 파스를 사용할 때 아마 불편 없이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버전 관리하고 배포하고 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 주기적인 체계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API가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는 상당히 러버티스하고 아주 안정되고 스케일러블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 API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어디가 과도하게 API를 날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갖다가 하셔야 혹시 애플리케이션이 잘못돼서 API를 갖다가 과도하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시입니다. 전체 컨테이너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관리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 그다음에 보안, 모니터링, 빠른 분석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메시 서비스도 저희 KT 클라우드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디바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는 국내에서 최다 많은 오픈 소스 DB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DB, 그다음에 MySQL, 그다음에 PostgreSQL 다 지원하고 있고 레디스 같은 캐시 DB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서비스로 클릭해서 쓰시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중화, 3중화 이런 걸 다 내부에서 서비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사례야 기업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DB 구축 팀들은 또 어나더 아까 아키팀 말고 DB 구축 팀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DB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토픽이거든요. 그것다가 이제 클릭으로 쓸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지금 사용해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SA로 그 전체가 개발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입니다. 실제로 그 서비스 간에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는지 로깅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을 갖다 그래프로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트리를 타고서 마지막 DB까지 가서 저장되고 완료되고 있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갖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 그 텔레메트리 서비스의 모든 요소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파스로 도입 효과는 당연히 도입 전략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기반이 되고요. 개발자 관점에서는 그 아키팀 미팅 안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아키텍처에 따른 개발인지 어느 CI/CD 밸류 체인에 따른 개발인지 고민 안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좀 더 포커스할 수 있고 운영자 관점도 거의 컨테이너의 운영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관점도 좀 더 손쉽게 운영이 되고 어떤 개발 요소가 바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이 파스 플랫폼들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입부터 운영까지의 그 모든 요소를 갖다가 파스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활용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클라우드 팜이라고 하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KT 클라우드를 갖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하시는데 보안상 온프레미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엔드투엔드를 다 한꺼번에 이어주려면 저희 그 클라우드 팜이라는 걸 갖다가 온프레미스에 갖다 놓으시면 같은 파스의 플랫폼으로 엔드투엔드 개발, 유지, 어떤 거는 온프레미스에 디플로이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퍼블릭에 디플로이하고 이걸 갖다가 언제든지 자동 조절할 수 있고 혹시 온프레미스에 있더라도 트래픽에 과도하게 해서 온프레미스 자원이 자꾸만 증설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 트래픽의 어느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는 퍼블릭으로 트래픽 분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도 저희 KT 클라우드도 내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온프레미스 앤드 퍼블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챗GPT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모든 기업에서 그 챗GPT를 통해서 회사 내부를 갖다가 내부의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그 서버리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챗GPT 리턴 값들을 갖다 바로 이용해서 어떤 그 회사 업무를 자동화한다든지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짜줍니다. 그러다가 바로 컨테이너 서버리스에다 코드를 런시키면 챗GPT API를 통해서 그 어떤 회사에 자동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회사의 데이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AI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스 플랫폼, 파스 서비스에서 쭉 얘기를 드렸고요. 이 파스 서비스들은 거의 모든 회사가 지원하는 파스 서비스들이 비슷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너 아키텍처를 서포트하는 MSA의 그 아우터 아키텍처급을 갖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소들이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잘 지원하는지를 갖다가 그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을 인해서 우리나라의 파스의 성장률이 급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공공의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으로 확산되고 민간에서의 또 그 경험이 다시 또 공공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다양한 경험이 한국의 파스 업계에 미친다면 당연히 그 파스는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파스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전에 이렇게 그 인사 세션에서도 내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스를 갖다가 이렇게 엔드투엔드 지원하는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한국 정도입니다. 중국은 어떤지 모르니까 요새는. 그 정도로 한국의 클라우드의 기술력은 기하급수로 발전하고 있고 미국 못지않게 미국의 유명 회사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부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행안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육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갖다 써주고 계셔서 그 역할을 갖다 또 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발전도 이렇게 하면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